뭔가 잘못된 화폐다니. 그건 바로 사극의 냥인데,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까지 시원하게 말아먹고 주모를 불러서 얼마냐고 하면 단량만 달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조선시대의 화폐단위를 현대의 화폐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도 따져볼 방법은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폐 가치를 지닌 물건은 쌀이니 이 쌀의 가치를 잘 환산해본다면 한 푼의 값은 1,000원 정도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화폐 단위는 푼 전량 순이다. 10푼이 1전이고 10전은 1량이다. 그리고 계산기를 대충 두드려보면 1량은 대략 10만원 정도의 돈이었다. 그러니 위에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잔 마신 사람은 주모한테 밥값으로 50만원을 뜯긴 것이다. 사실 그 국밥 세트가 미슐랭 3스타 국밥이랑 발렌타인 30년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한참 오해하고 있는 과거의 직조, 그건 바로 사또인데, 흔히들 사또라고 하면 부정부패에 찌들어 자기 관할 고을을 남길 것 없이 쪽쪽 빨아먹다가 암행어사에게 참교육당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사실 이건 진짜 크나큰 오해인데, 우선 사또가 멍청한 이미지가 많아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한 고을을 다스리는 총책임자를 제비뽑기로 막 뽑진 않으니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과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중앙기관에서 죽도록 뺑이치고 사또 후보에 선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지웅님과 부정부패의 삶을 즐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다. 이제부터 끝도 없는 민원상담과 민사재판 등등이 남았으니 그 당시엔 행정삼권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입법 사법재판을 사또가 다 해야 했다. 몸이 한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고 점심 저녁 시간은 15분밖에 안 된다. 심지어 연봉마저 쌀 30에서 50석 정도니 대략 1,300만 정도이다. 이 정도면 일 많고 박봉인 건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 아니었을까? 여담이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옷은 국운복으로 사또가 이거 입고 다닌다는 건 미쳤거나 당시 최전방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였다. 이래도 사또 할래? 실존했던 어둠의 독립운동가, 그건 바로 일본의 중장 무타구치 렌이야. 이 양반이 말아먹은 군사작전만 보면 하늘의 은하수를 수놓을 정도로 다채로운데, 애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직위를 받은 것이 아닌 학연과 지연으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양반이 벌인 일들 중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중일전쟁과 임팔작전인데, 이중 임팔작전은 산맥을 넘어야 하는 작전이었지만 이 양반은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곤 3주치의 보급만 챙겨서 출정시키곤 이런 말을 남겼다. 고대로부터 보급은 현지를 약탈해서 취한 것이다. 그렇게 6만 5천 명이 달하는 일본군이 모든 물자를 맨몸으로 운송하며 진군했고, 심지어 소를 이용해 운송했던 탓에 소들이 강에 빠져 죽어버려서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보급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자 또 이런 말을 남긴다. 일본인은 원래부터 채식을 했다. 그러니 풀을 뜯어먹으며 전진해라. 그렇게 임팔작전은 일본군 사상 최악의 대참패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나비 효과로 태평양 전쟁도 폭망하며 마무리된다. 이상 조선의 독립을 앞당겨준 우리들의 뒤틀린 영웅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가 흔히 마녀사냥은 중세시대 때 판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녀사냥은 중세가 아니라 근세 때 본격화됐다. 16세기 초 유럽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종교적 불안과 사회 혼란이 일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구의 소빙하기까지 찾아와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며 가톨릭에 대한 불만은 커져갔다. 교회의 부패를 막을 능력이 없던 가톨릭의 선택은 바로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중세시대엔 그 타겟이 유대인과 이교도였고, 근세엔 거기에 더해 도미니코회를 끌어들여 마녀사냥과 이단 심판을 본격화하게 된다. 초반엔 그나마 정석적으로 진행했지만 나중엔 온갖 이유를 다 붙여 숙청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모두들 잘 알다시피 마녀사냥은 나름의 시련을 거쳤는다. 말이 좋아야 시련이지 사람을 물에 담그고 불에 태우고 그냥 사형이랑 큰 차이는 없었다.
그렇게 사탄도 고개 저으며 도망갈 광기의 마녀 사냥은 18세기가 되어 겨우 막을 내렸다. 요새는 죽이지만 않지 마녀 사냥이 더 심해진 것 같다. 중세시대의 엄청난 전문지, 그건 바로 중세 유럽의 사형 집행인. 계급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지만 그래도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다는데, 본업인 사형 집행만 해도 돈을 꽤 잘 벌었는데 부업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당연히 사형 집행 브이로그 유튜버는 아니었고 교회 이단 고문 기술자로도 일했다. 고문이라는 게 사람이 죽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는데 누구보다 인체에 대해서 빠삭한 게 그 이유였다고. 그리고 사형 집행인이 되려면 대대로 가문에서 물려받거나 16세부터 전문 사형 집행인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4년 만에 노예 생활 청산한 진짜 인싸, 그건 바로 아유바 슐레이만 디알로. 이 양반은 세네갈의 유명한 금수저 노예 상인이었는데 30살 무렵 다른 아프리카 부족에게 납치당해 노예 상인에서 상인의 정체성을 제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팔려간 집에서 아유바는 본인의 인사력을 10분 발휘하여 무려 집에 편지를 보내는 업적을 달성한다. 그런데 정작 배달부가 늦게 도착하여 아유바는 본인의 몸값을 내기 전에 노예들의 명동 아메리카로 팔려가게 된다. 금수저 엘리트였던 아유바는 한순간에 담배 따개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인싸력을 발휘하는데, 워낙 성격도 좋고 똑똑해서 백인들의 호감을 샀다고 한다. 3년 동안 백인 절친들을 많이 만든 아유바는 아메리카를 탈출해 영국으로 가게 된다. 영국에서도 상류층과 어울리며 3개월 동안 친구들을 잔뜩 만들게 되고 결국 친구들이 십시일반 몸값을 마련해 주어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망나니의 반전,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망나니를 상상해보자. 보통은 백두난발의 쓰레기 같은 거적대기를 입고 술을 마시며 사형수를 농락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텐데, 사실 망나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정식 명칭은 행영쇠장으로 군인 신분이다. 망나니는 사실 사형 집행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협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주로 군인들 중에서 회자수들이 사형 집행을 담당했는데, 회자수는 전장에서 주로 위엄과 과실을 보여주기 위한 병종이었고 무기도 사형 집행하기 딱 좋은 종류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사극에서의 이미지가 생긴 이유는 아마도 원래 과거엔 사형 집행인에 대한 인식은 바닥이었는데 군인이 없을 땐 백정이나 같은 사형수를 시켜 사형을 집행시킨 게 그 이유일 것이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한다.